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이제 기본 강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민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 서술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민법이 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민법이라는 거는요, 이제 사인 간에,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죠. 사인들 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이제 법률관계예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갖다가 우리가 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인들 간의 이제 민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에 나가면서 맺는 관계를요, 우리가 생활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관계들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법률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거니까 민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민법이라는 게 이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법은 사법이랍니다. 민법은 사법이래요. 그럼 이제 사법하고 이제 대응이 되는 말이 이제 공법이겠죠, 공법.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이제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법은 공적인 거고요. 사법은 사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에는 뭐 민법이라든지 뭐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공법은 이제 그 국가하고 나하고의 관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이런 공적인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공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행정법이라든지, 이제 형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법하고 사법하고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익설이라든지 성질설이라든지 주체설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보실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익이라는 거는 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이고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이다, 이런 거 보실 거 없고요. 다수설은 뭡니까? 복수 기준설, 절충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제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공법이고, 이제 뭐 개인의 사사로운 개인들 간의 관계는 사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설들은 옛날 학설들이에요. 뭐 아웃 오브 데이트한 옛날 학설들이기 때문에 뭐 한번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법이라는 게 이제 개인들 간의 법률관계 규율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국가하고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우리하고 사인들하고 국가와의 관계라든지 지방자치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그러면 이렇게 오늘날 사회가 이제 다원화되고 사회가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공법하고 사법하고 이렇게 일도양다로 쭉 나눌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에 B라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하고 직원 간의 관계는 회사도 사인이죠. 그럼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원도 사인이죠. 그럼 둘이서 근로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근로계약을 맺으면 이거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심화가 되면서 회사는요 아주 커졌죠. 그렇죠? 뭐 글로벌 기업도 있고 아주 거의 뭐 정부와 마찬가지로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은 뭐 그냥 그대로고, 그러면 이 평등합니까? 회사는 이렇게 커졌는데 직원은 뭐 그대로고, 그럼 이 둘이서 계약을 맺으면 평등할까요? 우리 뭐 사회적으로도 비정규직도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B라는 직원은요, 이 회사에서 나가면 다른 데 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불평등하게 근로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제적으로 거절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싫으면 나가라 그러는데,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이 직원하고 이 회사와의 관계를요, 그냥 단순한 사인 대 사인의 관계로 놔두기에는 너무나 기업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국가하고 비슷한 수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기업들하고 그 직원들의 관계가 어떻게 평등한 관계입니까? 아무리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하고 얘 사이에 어떠한 불공정한 계약을 규율하는 거,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러한 법들은 사법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대등한 주체 사이의 계약을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요. A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집을요 사고 팔아요. 얘하고 뭐 매매를 해요. 그럼 이거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민법에 따라서 뭐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가 이제 이 1억짜리 집을요 10억에 내놔요. 그러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등한 개인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민법에서 규율을 하게 되면 민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노동과 관련되는 것들은요 대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은 회사하고 직원하고는 대등하지 않게끔 회사의 힘이 너무 국가하고 유사할 정도로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규율하는 이런 법들을요 사법의 영역에 남겨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규제를 해서 근로자 편에 서가지고 국가가 규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영역에 법이 생기는 거예요. 중간. 그러니까 사법하고 공법의 중간 영역. 우리가 갖다 뭐라고 하느냐? 중간법이라고 해요. 중간법. 중간 영역에 있다 그래가지고. 중간법. 다른 말로 이렇게 사회 현상과 더불어서 나타난 법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사회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동관계법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노동관계법들은 이 사적 자치 영역에 남겨두면은 이제 심해 우열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들이 손해를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공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한 사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간 영역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법은 사법은 사법인데 민법은 어떤 사법이다? 일반 사법이다. 두 번째로 사법은 사법인데 일반 사법이래요. 일반 사법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민사에 관한 조정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요. 가장 일반적으로 민법이 적용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일반 사법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특별사법이에요. 특별법. 근데 민법에 특별법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상법. 그래서 상법은 이제 상인들 간의 행위라든지 뭐 일방의 상인인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은 이제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뭐 민법의 특별법에 상법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집합건물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 일반법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일반법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상법하고 충돌이 있으면 뭐가 먼저 적용이 된다? 상법이 적용이 먼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개념으로 민법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 라는 말 속에는 우선 적용된다라는 말 속에는 만약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얘가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 특별법이 위에 있는 거예요. 특별법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민법, 일반 사법이 민법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적용을 시키다가 그러니까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특별법을 적용을 시키다가 특별법이 없는 규정들은 어떻게 하느냐? 민법, 일반적인 민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법하고 특별법을 구별을 하는 겁니다.